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 부동산과 세금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잖아요. 지금 뭐 개정된 이제 세법들. 정부가 다양한 규제, 뭐 금융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규제, 뭐 여러 가지 분양권에 대한 규제, 많은 규제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이 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됐고 뭐 임대사업자를 왜 하고 있는지 이거 이유를 알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좀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즘에 많이 등장하신 분이죠. 기획재정부 장관이신데, 자,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과세형평을 해야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해야 되고, 또 뭐 점진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거래세를 인하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보유세는 OECD 평균에서 많다고 해서 보유세만 계속 얘기하는데 거래세는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래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인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보유세한 얘기가 유지가 되겠죠. 자, 이 세수에서 부동산의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전체 세금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 우리나라랑 뉴질랜드가 3.2%입니다. 근데 지금 보유세가 미국은 뭐 10% 가까이 되고 영국도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OECD 평균이 3.3%인데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리고 이런 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유인데 룩셈부르크 굉장히 낮습니다. 스웨덴 굉장히 낮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룩셈부르크나 스웨덴에 이민을 알아보시는 분도 몇 분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근데 거래세는 뭐 7배도 많으면 7배도 많은데 거래세라는 게 취득세, 양도세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겠다고 이미 했죠. 5%씩. 네.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라는 게 있고 곱하기 공정시장 가율을 곱해서 바로 또 세금 요율을 이렇게 곱하는 건데 이 5%씩을 올리기로 해서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겠죠. 이 보유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세율이 6억 원 이하가 0.5에서 6억 원 이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본인의 주택에서 6억 이하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고 그 차액에 대해서 이제 매기는데 그게 이제 6억 이하 될 때는 0.5. 6억에서 12억은 보통 우리가 뭐 23, 4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이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0.1%, 1% 올려서 0.85. 또 이렇게 올려서 2주택은 이렇게 되는데 3주택 이상부터는 0.3%를 또 더한 거죠. 그래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한테 보유세를 많이 부과를 해서 부담을 가게 해서 팔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인데 아직까지는 뜻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합산 토지가 있죠.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 상담을 했던 당진 땅을 가지고 계시고 평택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율을 합한 거죠. 이런 세율을 합한 게 15억 원 이하는 0.75에서 1%로 올리고 또 많게는 45억 이상은 3% 정도 올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별도 합산 토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제외한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빌딩에 부속된 토지에 대한 세금인데 이 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겠다. 너무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업활동을 하는 건데 여기를 유축시키면 이제 경제가 안 돌기 때문에 내수가 안 돌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부담이 3주택 이상은 지금 많아지는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주택임대 소득에 관한 그 과세가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연 2천만 원 이하 소득까지는 관세를 안 했습니다. 유예를 시켰어요. 내년부터는 됩니다. 지금 2천만 원 초과는 지금 과세를 하고 있죠. 근데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우리가 소득을 합산을 하는데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분리과세 하면 뭐가 유리하냐?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적게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바뀌는 이런 세금 정책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등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기본 공제가 400만 원이다. 하지 않으면 200만 원. 그래서 차등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바뀌는 게 임대보증금, 이게 이제 우리가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이제 간주임대료라 그래서 세 채 이상부터는 뭐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부분이 배제되는 게 3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배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2억 원 이하의 40제곱미터 이하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간주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또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분도 국토부 장관이시죠. 지금 최근에 뭐 서울시 박원순 시장하고 한판 붙었죠. 과연 누가 승리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이제 임대 등록 실적을 보면은 지금 사업자가 2017년에 2만 6천 명이던 게 1년 만에 약 3배 정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을 주택임대 사업자를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8.2 대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8.2 대책 발표를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아마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피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는 피할 수 없다. 주금과 세금 이미 피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택임대 사업자 이번 정권에서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제일 먼저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이 12월 달 나오고 나서 연초에 많이 등록을 했고 최근에 종부세,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4월 이전에 3월 달에 또 많이 됐던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에 임대 등록 사업자 지역별 현황이 자, 재밌습니다. 강남권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왜 강남권에서 6억 이하도 아닌데 왜 강남권에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많이 되고 있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바로 올해 말까지 하면은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강남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다. 올해 말까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에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 세미나 오셔서 한번 또 질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